자, 이번에도 시작부터 또 고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에서는요, 쿠팡을 상대로 연석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김범석 의장 역시 안 나왔습니다. 대신 나온 외국인 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 통역사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Is that correct? 동시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very much. 탈풍도 막으려는 기만적인 판촉 행사일 뿐이다. 실질적인 배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답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12월 1일부터 한국 정부와 협력을 했고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희가 보상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있는지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달벌을 부리면서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혼자서 자위도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 나올 때마다 통역으로 날립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쿠팡이었는데 시작부터 기싸움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동시통역기를 차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기싸움이 벌어졌고요. 제가 네. 세봤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동시통역기 차세요. 동시통역기 쓰세요. 한 서너 번은 계속 얘기했는데 네. 아니다. 지금 개인 통역사 허용받았다. 이 지금 나한테 전용 개인 통역사 유엔에서도 통역하던 사람이다. 유엔이요? 예. 유엔도 통역했던 실력 있는 사람이다.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이 지금 이 개인 통역사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정상 아니냐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보면 굉장히 또 표정이 격앙돼 있잖아요. 이 동시통역기 저 들고 있는 게 놓고도 통역기군요. 네, 그래서 6분 동안 서로의 지금 신경전이 공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요. 한쪽에는 통역기를 끼고요. 한쪽에는 개인 통역사를 얘기를 네. 들으면서 그렇게 양쪽으로 소통하면서 들으면서 오늘 얘기가 진행됐고요. 왜 동시 통역기 쓰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지난번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최저금리 대출에서 lowest rat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이것도 뭐 상대적으로 뭐 낮은 이유, 그러니까 뭔가 유문을 해서 그 지금 개인 통역사가 전달하더라.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통역하는 통역사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자, 영상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국회 거 지금 차긴 찼습니다, 왼쪽 네. 뒤에. 근데 끝끝내 본인 통역사랑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회 통역기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그건 우리 법에도 뭐 말하자면 규정되는 건 없는데 우리 국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와 우리 국회법에 대한 존중의 차원에서 네. 우리 국회가 준비한 걸 차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통역사가 일종의 약간 윤색을 해서 답변하는 바람에 문제의 본질과 맥락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보는 이런 청문회에서 통역사의 윤색과 윤문에 따른 답변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큰 문제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쿠팡 전체 청문회의 신뢰도가 흔들리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은 이거는 조금 더디더라도 적법하게 우리 것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고 네. 아마 로저스 사장은 이게 좀 뭔가 국회가 나에게 불리하게 뭘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반발한 것 같은데 유엔에서 근무한 통역사든 유엔 할아버지에서 근무한 통역사든 간에 네. 국회법에 따라서 준수하고 우리 국회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인데 로저스 사장의 저 대응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김범석 의장 안 나오고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국회가 요청한 추가 자료들까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쿠팡 외국인 대표는요. 1차 출석 때와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더 강경해졌습니다. 우리 국회가 동시 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법 체계를 존중하면 동시 통역기를 차십시오.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This is highly irregular, and I voice my objection to it. We've done so on the record. I 이것은 will do so 정상적이지 throughout today.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통역 가지고 저러는 게 뭐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온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임하는 기업의 태도로 읽히겠죠. 자, 그러면 통역사를 통해서는 그동안 좀 잘 대답을 했냐?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청문회 때, 앞서 열린 청문회 때도 통역사 옆에 있는데 동문서답해서 날렸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또 꼼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17일에 있었던 그 발언들을 보면은 당시에 뭐 장모님, 처제,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만 구사를 한다. 이런 논의는 못 알아듣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통역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해석을 하라고, 통역을 하라고 통역사가 있었는데 저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들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문서답은 뭐 일관했던 것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통역기 자체에 대해서 뭐 비정상적이다라면서 강하게 거부를 하고 뭐 추가 보상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불리해 보이는 그런 질문에는 답변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추가 보상 관련해서 동문서답했다. 오늘도 또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김현정 의원이 더 실질적인 보상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국 정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 1일부터 쭉 한국 정부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보상하겠냐고 물었는데 한국 정부 무시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 지시를 따랐다. 오히려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듯한 이렇게 할 거죠.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 기법에서 맥락 바꾸기 혹은 이제 김빼기 전략으로 보는데 전혀 이 말을 왜곡함으로써 화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도 벌고 질문에 대한 맥락도 바꾸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김현정 의원이 도대체 그렇다면 이번에 했던 조치로는 내가 양말 한 짝도 못 산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로저스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로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말하자면은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이 중요하고 왜곡과 어떤 그 뭐랄까 자기만의 윤문이 없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보상을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했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런데 앞서 내놓은 어제 나왔던 그 보상도 이남희 기자 이거 꼼수 보상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럼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거예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꼼수 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는 결국은 이거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5만 원 준다고 해놓고는 사실 거의 쓰는 거는 쿠팡에 그냥 전 상품 구매하는 저 5천 원 정도고 쿠팡 이체 시키려면은 뭐 몇만 원치 해가지고 밥을 시켜야 되잖아요. 앱도 별도로 깔아야 돼요. 쿠팡 트래블 쿠팡 통해서 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또 알럭스라는 것은 명품 구매 대행 이거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 주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 유입하기 위한 게 아니냐 꼼수냐고 비판이 많았고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의원도 양말 한 짝도 못 산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꼼수 논란에 대해서요. 오히려 이 대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천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례 없는 보상안이다 이렇게 지켜 세운 거죠. 자, 그런데 쿠팡의 논란인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보다 먼저 발표한 셀프 조사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답했을까요? 지금까지 쿠팡의 자체 조사였다라고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한 달 이상 협조했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개보위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쿠팡이 앞서 3,000개만 유출됐다 이렇게 셀프 조사에서 밝혔는데 정부가 오늘 나와서 아니다 화를 내면서 3,300만 건 유출된 거 맞다라고 다시 반박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분위기인데도 김범석 의장도 안 나와. 동생도 안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결국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그러니까 김유석 부사장이 4년 동안 쿠팡에서 140억 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40억?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 결국 쿠팡과 같은 자산 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이런 특정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총수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그 총수가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이 쿠팡 법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을 한다고 기존에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같은 그런 특수 관계인이 이 쿠팡 그룹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쿠팡 법인을 이 총수처럼 지정을 해놓은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생인 이 김유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4년 동안 140억 원을 받았다. 이 금액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쿠팡 그룹의 업무에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총수 지정을 바꿔 이제 김범석 의장으로 총수 지정을 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자산의 현황이라든가 혹은 거래 내역이나 그밖에 여러 규제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적인 불출석의 자화자찬 그리고 통역 신경전까지 총체적 난맥상이었던 쿠팡 청문회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